어제 저희 가족은 부산에서 전라도 나주까지 먼 길을 떠났습니다.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두 아들까지 3대가 좁은 차 안에 함께 몸을 싣고 떠난 이유는 전라도에 계신 시할머니를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할머니는 올해 94이십니다. 설날 아침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더 손쓸 방법이 없다며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근처 병원에서 몇 주를 보내시던 할머니는 어느 날 문득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비치셨습니다. 병원 생활을 계속하더라도 평생을 사시다시피 한 나주에서 하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회의 끝에 할머니를 전라도 나주의 작은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시골 한가운데 자리 잡아 공기가 맑고 창밖으로 논밭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여전히 남아 계신 친척분들과 동네 이웃들도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 할머니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옮기신 뒤로 할머니는 눈에 띄게 좋아지셔서 식사도 잘하시고 사람도 잘 알아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희 가족은 다 함께 시할머니를 뵈러 부산에서 전라도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오랜만에 3대가 함께 나선 여행이었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할머니를 뵈러 가는 길이라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6년 전 시집 와서야 시할머니를 처음 뵈었기에 시부모님이나 남편만큼 오래된 추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시할머니까지 챙겨야 하냐며 힘들지 않느냐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할머니가 참 좋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며 손을 꼭 잡아주시곤 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만삭이었을 때는 주머니에 있던 돈을 다 꺼내 쥐어주시며 뱃속에 아기가 먹고 싶어 하는 걸 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 저는 전라도로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4시간 넘게 달려 병원에 도착한 저희는 곧장 병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척 기력이 없어 보이셨지만 시아버님부터 막내 아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94 시할머니 앞에서는 칠순을 바라보는 시아버님도 여전히 어린 아들처럼 느껴지시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물으셨고 그 모습에 저는 왠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병실에만 계셔서 답답하실까 싶어 휠체어에 모시고 마당에라도 나가보려 했지만 찬바람에 감기라도 걸리시면 위험하다는 간호사의 만류로 병원 복도만 한 바퀴 돌기로 했습니다. 복도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살짝 열린 창틈으로 바람이 불어왔고 제가 얼른 닫으려 하자 할머니는 그냥 두라며 바람이 좋다고 지금이 몇 월이냐고 봄인가 보다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텔레비전 속 기상캐스터도 봄을 알렸고 오는 길 휴게소에서 만난 등산객들의 옷차림에서도 봄 기운이 느껴졌지만 94 해를 사신 할머니가 나지막이 건넨 그 한마디는 저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제 봄이니 얼른 나으셔서 꽃 피면 할아버지 산소에도 함께 가자고 지키고 싶지만 어쩌면 지키지 못할지도 모를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직 찬 기운이 남은 겨울바람 끝에 봄이 살며시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 봄의 향기를 94 해를 사신 할머니는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저희 사대는 병실 창가로 스며든 봄을 맞으며 그렇게 이른 봄나들이를 했습니다. 어쩌면 할머니께는 생애 마지막 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올봄 그리고 내년 봄에도 할머니를 모시고 사대가 함께 떠나는 여행을 꿈꿔봅니다. 할머니, 손자 며느리가 할머니를 정말 사랑합니다. 2번째 사연. 꽃다발을 들고 학교로 향했다. 조카의 고등학교 졸업식이었는데 왠지 자꾸만 눈시울이 붉어지려 했다.
나에게는 처제가 넷 있는데 그중 셋째 처제의 첫째 딸이 오늘 졸업을 하게 된 것이다. 조카의 졸업식 날 가슴이 뭉클했다. 처제가 넷이나 있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한다. 어려운 일도 즐거운 일도 서로 힘을 합해 헤쳐나가며 우애 좋은 자매들로 지내고 있지만 한 가지만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해 늘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셋째 처제의 사연이다. 20여 년 전 처제는 성실하고 듬직한 청년과 결혼해 신혼의 행복에 흠뻑 젖어 지냈다. 딸을 연년생으로 낳아 정성껏 키웠고 신랑은 화물 트럭을 몰며 착실히 벌어 아파트도 분양받아 주변의 부러움을 사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화물차에 스티로폼을 싣고 짐 위에서 로프를 정리하다가 발을 헛디뎌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두 다려를 버티다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장례식 날 처제는 화장된 유골 앞에 주저앉아 홀로 남겨진 서름과 어린 딸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을 토해내며 주위를 온통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그 후 처제는 두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가야 했다. 대출로 마련한 아파트의 상환금에 어린 딸들의 교육비와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했기에 여러 곳에 이력서를 낸 끝에 한 대학교 매점 점원으로 취직했다. 한 달 월급 80여만 원 늘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우리가 안부를 물을 때마다 처제는 밝은 목소리로 걱정 말라며 오히려 우리를 다독여주곤 했다. 주변의 언니 동생들이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지만 정작 나는 한 번도 제대로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그 조카가 다른 사촌 동생들을 부러워하며 아빠 없는 처지를 안타까워한 적이 있었다. 남들 다 있는 화장품 하나 제대로 사 쓰지 못했고 학교를 마치면 방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학원 한 번 다녀본 적 없이도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 조카가 오늘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 것이다. 아내는 예전부터 조카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마다 교복이라도 맞춰주고 싶다는 말을 하곤 했지만 그때마다 말로만 그치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대학 등록금만큼은 보태주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다. 아내에게 이 얘기를 꺼내자 아내는 흔쾌히 반기며 내 손을 잡고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그렇게 우리는 입학금 300만 원을 꽃다발과 함께 들고 뿌듯한 마음으로 졸업식장으로 향했다. 등록금을 준비했다고 하자 처제는 극구 사양하며 손을 내저었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처제에게는 분명 큰 힘이 될 것이었다. 이후 바로 아래 동서도 등록금을 보태겠다고 약속했고 처제들 모두가 힘을 모아 두 딸을 함께 뒷바라지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졸업식장에 들어서니 곳곳에서 즐거운 탄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는 이들로 북적였지만 조카의 얼굴에는 어딘가 옅은 그늘이 남아있는 듯해 마음이 뭉클했다. 언젠가 딸들이 엄마에게 재혼하지 말고 꼭 자신들과 함께 살아달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29의 남편을 잃고 오직 두 딸만 바라보며 18년을 살아온 처제이니 이제 작은 딸마저 대학에 들어가면 조금은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더 마음을 써야 할 것 같다. 조카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하고 어머니를 잘 모시며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빌며 교문을 나섰다. 그리고 그동안 홀로 애써온 처제에게도 이제는 좋은 짝이 찾아와 주기를 작은 소망을 품어본다. 세 번째 사연.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던 날의 그 벅찬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아들은 졸업 이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4학년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한 대학교에서 합창 지휘를 전공하고 있고 성적도 우수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졸업 후를 떠올리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비단 제 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악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 모두가 안고 있는 공통된 숙제는 바로 불투명한 미래입니다. 요즘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남들이 상상하기 힘든 혹독한 훈련을 견디고 이겨낸 음대 졸업생들에게조차 마땅히 일할 자리가 없다는 현실은 그들이 흘린 땀과 세월을 생각하면 더욱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제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극소수의 스타 음악가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성악을 전공한 졸업생들에게는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직업, 합창단과 오페라단이, 기악을 전공한 졸업생들에게는 직업 관현악단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체의 수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 입단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고 어렵게 입단한 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좀처럼 자리가 나지 않다 보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는 새내기 졸업생들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각종 공연을 위한 화려한 시설과 무대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작 소속 합창단이나 관현악단을 운영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예술이전당 같은 몇몇 대형 공연장을 제외하면 전국의 수많은 공연장들이 실제로 무대를 채우는 날은 1년 중 며칠이나 될까요? 그리고 관람료는 또 어째서 그리 부담스러운 수준일까요? 수백억 원이 든다는 프로야구단 창단 비용과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구단 운영비에 관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들이 유독 합창단과 관현악단을 두는 데는 왜 그렇게 소극적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스타 선수 한 명의 연봉이면 아마도 50명 규모의 직업 합창단이나 관현악단 하나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람료를 지금보다 훨씬 부담 없는 수준으로 낮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공연장을 찾아 아름다운 음악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극소수만이 전업 연주자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교수가 되어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나 전문 연주자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조차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개인 레슨으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아마 이보다 더한 학력 인플레이션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음악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그들 또한 마음껏 날개를 펴고 희망찬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대통령이 취업 박람회를 찾아 취업 준비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디 그 약속이 음악대학을 졸업하는 연주자들에게도 다르지 않게 적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연.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돌아왔다. 햇살이 따사로워지자 나는 또 슬며시 마음이 동해 온라인으로 예쁜 봄꽃을 주문했다. 참 세월 좋아진 세상이다. 어제 주문한 것이 오늘 벌써 도착했으니 말이다. 작은 화분 안에서 혹시라도 꽃잎이 상할세라 신문지로 겹겹이 감싸 정성스레 포장해 놓은 모습에 마음이 먼저 설렜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포장을 풀어보니 숨이 절로 멎을 만큼 청초한 자태의 마거리트가 눈에 들어왔다. 하얀 모시적삼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처럼 은은하고 애틋한 빛깔을 지녔고 작은 꽃잎 가장자리에는 연분홍빛이 살포시 감돌아 마치 아기가 앙증맞은 베네 저고리를 입은 듯 사랑스러웠다. 온갖 봄꽃들을 바라보며
품는 소망도 야무지기 그지없다. 그 옆에는 앵두나무 화분도 함께 놓여 있었다. 언제쯤 저 여린 가지에서 빨간 앵두를 따먹을 수 있을까? 녹두떡만 한 꽃망울이 몇 개 맺힌 아직 30cm도 채 되지 않는 여리디 여린 나무였다. 식물 기르는 솜씨가 변변찮은 내가 18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과연 빨간 앵두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낯설고 먼 길을 오느라 지쳤을 나무를 며칠 푹 쉬게 한 뒤에 좋은 화분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행여 햇살과 바람이 너무 강할까 염려되어 베란다에 은은한 그늘이 지는 자리에 화분들을 나란히 줄지어 놓았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정말이지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이었다. 생각해보면 봄은 여인의 치맛자락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꽃나무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꽃송이에서부터 스며드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지금쯤 산에는 혹독하고 긴 겨울을 견뎌낸 산수유의 노란 꽃과 도도한 매화가 곧 의연하게 피어나며 저마다의 봄을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어디선가 잔뜩 토라진 듯 웅크려 있다가도 화봉동 산기슭 어딘가에 무리를 지어 샛노란 양단 옷을 곱게 차려입고 봄볕 아래 눈부시게 반짝이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복수초도 떠오른다. 복수초를 보러 가는 길에는 발밑에 여린 새싹도 다치지 않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걸음을 옮기며 겨울 철새들이 평화로이 머물던 송정 저수지를 지나 남편과 나란히 산길을 걷는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걷는 그 길은 해마다 우리 부부만의 소중한 연례 행사가 되었다. 언젠가는 양귀비의 입술보다도 더 붉은 앵두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바라며 벌써부터 마음속으로는 아이들과 남편에게 앵두를 따서 건네는 상상을 해본다. 그리고 홈이 한 자루 내려놓지 못하고 앵두나무 우물가를 서성이는 그런 다정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작은 꿈도 가슴 한켠에 심어본다. 활짝 열린 창밖으로 하늘을 올려다본다. 맑고 맑은 봄 하늘에 흰 구름 한 자락이 흘러가고 그 모습에 기쁜 마음을 실어보내며 혼자서 한바탕 신나게 웃어본다. 아, 봄은 이래서 좋다. 정말 좋다.